지금 우리가 지금부터 얘기할 재무제표의 자산과 부채를 기록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 요건, 인식 요건이 실제로는 매우 중요해요. 매우. 그럼 볼게요. 그럼 도대체 우리 지금 자산의, 부채의, 자본의 정의를 봤어요. 이거 정의 보고 나면 두 번째로 뭐예요? 인식을 한다고요. 그럼 도대체 인식이 뭐냐? 인식은 재무제표의 자산, 부채, 자본으로 기재하는 걸 인식이라고 합니다. 아니 더 쉽게 쓰면 재무제표의 자산, 부채, 자본을 반영하는 과정을 인식이라고 해요. 그럼 재무제표의 자산, 부채, 자본으로 인식하세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재무상태표의 자산, 부채, 자본으로 쓰라는 소리예요. 이게 인식이라고요. 그럼 인식을 하려면 순서가 있는데 1단계로 뭐 해주셔야 되냐면 인식 요건을 따져봐야 돼요. 정말로 이걸 재무제표에 정의를 충족했다 하더라도, 자산, 부채, 자본의 정의를 충족했다 하더라도 자산으로 기록할 수 있는지, 부채로 기록할 수 있는지, 자본으로 기록할 수 있는지 요건을 따져봐야 된다고요. 그걸 인식 요건이라고 합니다. 이 인식 요건은 두 가지가 있는데 좀 이따 볼 거고, 그 인식 요건을 만족해. 요게 클리어 됐어. 띵동. 자산, 부채, 자본으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고 나면 2단계로 뭘로 갈까? 2단계로 재무제표에 자산, 부채, 자본이라고 써나? 얼마로 써놓을 건데요? 얼마로. 그래서 측정을 해줘야 된다고요. 측정이 뭐예요? 재무제표에 화폐 단위로 기록하는 걸 측정이라고 합니다. 얘를 만족하면 재무제표의 자산, 부채, 자본이라고 쓸 수 있고, 얘는 뭐야? 자산 200만원, 부채 100만원, 자본 100만원 기재할 수 있는 걸 측정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인식은요, 재무제표에 기재하는 과정인데,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과정인데, 자산, 부채, 자본이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 그 다음에 화폐 단위로 기록하는 걸 포함하고 있다고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 인식요건 보기 전에 조금만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로 인식요건을 충족했어. 재무제표에 자산, 부채, 자본으로 기록해야 된대. 인식요건을 충족했어요. 자산, 부채, 자본으로 기록할 수 있대. 근데 내가 재무제표에 뭐라고 쓸까 요걸? 재무제표에 기재를 안 했대. 이거 정당화 될까요? 안 될까요? 재무제표에 자산, 부채, 자본의 인식요건을 충족했어. 근데 얘를 기록 안 했대. 자산, 부채, 자본으로 기록을 안 해놨대. 이거는 정당화될 수 있을까? 넘어갈 수 있을까? 안 될까요? 이게 분식회계예요, 여러분. 부채로 잡아줘야 돼. 부채의 정의, 부채 인식요건을 충족해서 부채로 기록해야 돼. 근데 회계사님, 저희 요즘에 부채 비율 너무 높아서 대출 못 받아요. 이거 기록하지 마시죠. 그럼 저희가 뭐라 그래요? 안 된다고 그런다고요. 이게 분식회계예요. 인식요건을 충족했으면 무조건 기재해줘야 돼. 요건을 충족했으면. 요건을 충족 못했는데 기재 못하면 그게 분식회계라고요. 따라오시겠어요? 여기까지 얘기했고요. 그래서 이 충당부채 같은 경우, 아까 얘기했던 이 땡당기 같은 경우에는 부채를 잡아야 되는데 부채를 안 잡았어. 이러면 다 충당부채가 되는 거야. 다 분식회계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봤고요. 두 번째로 인식 요건을 충족 못했어. 아까 얘기했던 어민 선생님이 인식 요건이 어민 선생 헬스장. 어민 선생 헬스장 제가 보증서 줬어요. 아직 와이프랑 결혼하기 전이었어. 근데 어민 선생님이 열심히 돈을 갚아나가고 있어서 문제는 없어. 하지만 결혼할 때 와이프한테 얘기는 해야겠죠. 저기 내가 이게 아무 문제는 없긴 한데 내가 보증서 준 게 있거든. 얘기해줘야 된다고요. 나중에 걸리면 죽겠죠. 왜 얘기 안 했어? 인식요건을 충족 못해서 얘기 안 했어.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중요한 건 주석에 기록할 수 있어요. 당연히 그래야겠죠. 그래서 금융보증계약 같은 경우엔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기록을 해놓는다고요. 회사가 보증선 것들은 주석에 의무적으로 다 기재해줘야 돼. 소송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소송에 질 것 같아. 그럼 그 소송에 지는 금액들은 부채로 기재해야 되지만 소송에 이길 것 같아. 그래도 다 소송은 100% 주석에 다 기재해놔야 된다고요.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따라올 수 있겠죠. 여기까지 했고요. 또 보시면 CF 지금 인식요건을 충족 못해도 추후에
인식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저 약개발 같은 경우에 아이돌 연습생 비조였어. 아이돌 연습생 비조라 가지고 얘는 이게 데뷔 못하겠다 해가지고 비용 처리하고 있었다고요. 자산으로 안 잡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뭐 프로그램 한번 쩌리로 나왔다 갑자기 확 떴어. 그러면 자산으로 잡는다고요.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는? 그쵸? 또 인식요건을 충족했지만 이거 추후에 봤더니 이거 뒤에 봤더니 인식요건을 충족 못하네? 이런 경우도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그쵸? 다만 여러분 요 경우에도 우리가 뭐 고려하셔야 돼? 중요성은 고려하셔야 돼요. 그쵸? 무조건 재무제표에 다 기재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랑 상충된다고 생각하는데 인식요건을 충족했으라도 삼성전자야. 근데 삼성전자 충당부채로 500만원 계상해야 될 게 있대. 인식요건 충족한데 기록 안 한다고요. 삼성전자 1원이 얼마라고요? 재무제표에? 10억. 500만원은 보이지도 않아요. 당연히 그런 거 그냥 넘어간다고요. 이해하실 수 있겠죠? 좋아요. 여기까지요. 그럼 우리 72페이지의 재무제표 요소의 인식을 저랑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까지만 하고 쉴게요. 힘내요. 인식은 재무제표의 요소의 정의에 부합하고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항목을 재무상태표나 포괄손익계산서에 반영하는 과정이다. 즉 재무제표에 기록하는 걸 인식이라고 하는데 해당 항목을 서술하는 계정 명칭과 화폐금액 기술하고 그 금액을 재무상태표 또는 포괄손익계산서에 총계에 삽입하는 것을 말한다. 나와 있고요. 여기서부터가 좀 중요한데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항목은 재무상태표 또는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해야 돼. 반드시 기록해야 돼요. 기준을 충족했다면. 관련된 회계정책의 공시, 주석 또는 설명만으로 그러한 항목의 인식 누락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요 첫 번째 문구가 뭐겠어요? 여기까지가 요 얘기죠. 인식요건 충족하면 중요성 관점에서 충족된다면 무조건 기록해줘야 된다고요. 두 번째, 다만 어떠한 항목이 재무제표 요소에 부합하는 본질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석, 설명자료 또는 부석자료에 공시는 될 수 있다. 그게 요 얘기죠. 그쵸? 그래서 금융보증 같은 경우에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기록은 해줘야 된다고요. 중요하기 때문에. 세 번째, 특정 시점에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항목이라 하더라도 추후에 후속 상황이나 사건의 결과에 따라 인식기준을 충족할 수도 있다. 세 번째 얘기인데 맨 밑에 뭐라고 나왔어요?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인식해야 하는지를 평가할 때 당연히 중요성은 고려해야 돼요. 삼성전자한테 500만원 부채 잡으라고 그러면 나가라고 한다고요. 따라오시겠죠? 좋아요.